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직 이룬 것 없이 시간만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우울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논어에 위산 일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을 만들기 위해 아주 적은 양의 흙을 부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전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 같아요. 지난 4개월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세요. 아마도 의미가 없는 날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작은 일상들이 쌓여서 결국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4월 30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이제 4월이 마지막. 참 빨리 가네요. 네. 그쵸. 시속 35km로 가고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그 속도가 빨라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저는 한 28km입니다. 네, 여기서 또 은근슬쩍 나이를 또 어필하는. 네. 요새 또 나이 밝히는 걸 또 흉으로 좀 여기지 않는 그런 풍토가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나이 왜 나이 물어보세요? 뭐 나이 숙녀 나이 물으면 실례예요. 뭐 이렇게 옛날에 영화 보면 그러던데. 네, 뭐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제가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 실례라고 하겠죠. 이제 앞자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네. 반증입니다. 자, 그래요. 혹시 내일부터 말이죠. 네. 휴가를 내면 네. 5월 4일 휴가를 내면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그죠. 뭐 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쉬고 네. 토요일 쉬고 월요일 휴가를 내면 5월 5일 월요일 화요일 네. 어린이날까지 쉴 수 있는 황금 휴가인데 그러나 저희는 내일이 쉬는 날이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생방송입니다. 저희는 대신에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누구나 다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쉬는 황금 연휴. 황금 연휴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저희는 뭐 그냥 크게 와닿진 않고 뭐 주위에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딱히는 없고요. 그냥 저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토요일에 일산에서 꽃 축제가 열리거든요. 거기 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랑? 아니요, 사람들이랑. 알겠습니다. 뭐 계획이 있군요. 네, 나름대로. 네, 뭐.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럼 집에만 있어요? 무계획이 상계획이라는 얘기가 제가 만든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맞아요. 오늘 좀 알려드릴 사항이 좀 있어요. 뭐죠?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오늘이 D-10일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35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네, 열흘이 남았어요. 다음 주 일요일은 개막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라디오로 광고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진짜 이렇게 막상 다가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게요. 더 기대가 점점 더 높아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또 언급을 했지만 D-10 기념으로 한 번 더 또 듣고 계속 들을 거예요, 우리. 뭐 들어도 질리지가 않으니까 그분의 목소리는 네. 의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은 어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매주 목요일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천상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청취자분들과 만나보는 시간이죠. 수다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 톡톡에서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첫 코너 천상의 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이번 주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황호성 리포터와 함께 천상의 소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우리 민족 가슴에 한이 있다면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원의 마음엔 소울이 있습니다.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소울 뮤직을 연주하는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는 소울 예술단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아있는 천상의 소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2013년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이연아 씨가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한 실력이었지만 음악의 길을 걷기 전까진 힘든 과정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음악의 꿈을 이루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인사 나누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공연 시간이 정말 촉박한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천상의 소리 애청자를 위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주로 노래를 맡고 있는 이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드릴 때 프로필을 보니까 대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을 이루기까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음악의 꿈을 이루게 됐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거죠? 제가 고3 때 동아국악 콩쿠르에서 은상을 타고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좀 상황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타고 라디오를 출연을 했는데 우연히 그 중앙대 총장님이셨던 분께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이제 저를 좀 수소문을 하셨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을 뵙고 시험을 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저한테 해주셔서 수시에 모집해서 7대1로 중앙대 합격해서 이제 국악을 전공하게 됐죠.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냥 그러면 좋아요. 자, 조금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대학생 할 때 가장 즐거웠던 추억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냥 맹학교 안에 있다가 일단 비장애인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냥 모든 순간순간 그냥 수업 듣고 또 새로운 거를 또 배우고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고 그냥 지금도 단원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렇게 친구들 가끔 연락하고 이러면 그때가 되게 그립고 그때를 많이 추억하기도 하고 그래요. 대학생활 하루하루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나 봐요. 네, 너무 그립고 그냥 그때로 지금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고 네. 네. 혹시 남자친구도 아니요. 네, 실패했습니다. 네. 자, 그런 좋은 기억을 갖고 전문 국악인으로서 좋은 음악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현아 씨는 소리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어떤 걸 전해주고 싶나요?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싶고 또 그냥 꿈과 희망을 이룬 사람들에게 그냥 희망을 드리고 싶고 저의 음악이 힐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포커스 막 힐링 그러는데 그냥 힐링이 되고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좋은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좋은 소리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김수희 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희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전공이 뭐시죠? 네, 검은고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리허설 때 봤는데 검은고가 아니고 탁을 연주하고 계신 것 같던데.
네, 오늘은 타악을 연주합니다. 역시 여기는 실력자들만 멀티플레이어들만 있는데요. 자, 어떤 인연과 계기로 검은고를 오늘은 손에 잠깐 놓으시고 타악을 연주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북을 연주하는데 예전에 승무라든지 오고무 할 때 북을 좀 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악 선생님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 명이서 같이 연주를 사물 같은 걸 할 때 한 명이 이제 부족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장구 타악반에 들어서 장구를 배우고 타악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해보겠다고 손을 들어서 네 같이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이러다가 완전히 검은고 손에 놓으시고 타악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검은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러지는 않고요. 네, 또 훌륭한 타악 멤버가 들어오면 제가 또 물러나야죠. 잠시 후에 공연 있잖아요. 네네. 멤버들에게 공연 잘하자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연습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고 무대에서도 참 실수 없이 잘하시거든요. 오늘도 다들 각자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 검은고 실력도 대단하시지만 타악을 맡고 계신 김수희 선생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수희 선생님 타악 부분에 김수희 선생님 만나봤고요. 또 타악 부분에 우리 김소영 선생님 한번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주 때 맡고 계신 게 저는 징도 하고요. 그리고 에그 쉐이크라고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있거든요. 그 악기랑 꽹가리에서 부세를 하고 왔습니다. 네. 역시 이곳은 멀티플레이어들만 있네요. 네, 한 가지만 해서는 여기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쉐이크라고 하셨죠? 생소한데 어떤 악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계란처럼 생긴 작은 악기인데요. 안에 모래를 넣어서 그걸 이제 손으로 흔들면서 박자를 맞추는 그런 악기예요. 네, 선생님 근데 제가 김소영 선생님 얘기 듣기로 다른 멤버들보다 음악 공부하신 지는 조금 짧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여기 멤버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전공은 이제 사회복지 전공을 하다가요. 이제 실로암복지관에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장구가 좋아서 배우다가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오디션 과정 거치고 이제 예비 단원으로 이 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새 굉장히 그 각박한 세상에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가 하는 공연을 보고 하루라도 웃으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울을 간직한 단원들의 목소리마다 우리 소리, 국악을 향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소울이 담긴 그들의 창작곡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창작곡 설장구를 위한 놀이 소리빛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은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새하얀 도화지에 여러 물감을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하늘을 그리고 싶으면 하늘을 그리고 바다를 그리고 싶으면 바다를 그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리가 가진 고유의 빛깔이고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들려주는 감동의 하모니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어요? 네, 저는 평범한 시각장애인 박의권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시각장애인. 네. 저는 권순철이라고 하고요. 네. 네, 옆에 홍옥희 씨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참여자 정보를 좀 간단하게 좀 봤더니 애플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시각장애인 네, 커뮤니티 이제 그 텔레 서버를 이용한 넓은 마을 잘 아시겠죠? 네. 넓은 마을에 애플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애플 동호회라고 하면 뭐 두 가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처음에는 사과가 생각나고 네. 두 번째는 전자기기가 생각나는데 네. 후자시겠죠? 제가 흰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과는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 네, 사과보다는 기계를 좋아해서. 그래요. 애플 동호회를 만들게 되신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애플 동호회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얘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0년 정도에 네네. 2010년이죠. 6월 정도에 제가 이제 아이폰 3GS를 처음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많이 분들이 없었어요. 이제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네. 많이 없어서, 이런 좋은 게 있다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좀 연휴 기간도 길고 해서 제가 이제 소개 녹음 파일을 제작해가지고 넓은 마을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매일 네. 이메일도 많이 오고 네.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정규적으로 한번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강의를 제작해가지고 이제 넓은 마을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처음에 온솔이라고 이제 하상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카페가 처음에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프리에서 이제 옮겨가서 아이프리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실명을 밝혀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청주대학교의 시각장애인 교사 선생님 중에서 박준우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저하고 학교 동기인데 네. 대학교.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넓은 마을에도 애플 동호회가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애플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같이 얘기해보는 동호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같이 좀 해보자 일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끌려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이제 그 선생님이 좀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그래서 좀 운영을 저한테 이제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냥 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워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2010년 저도 이제 2010년에 그 네네. 사과 스마트폰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네네. 그 저기 굉장히 그 배울 데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그냥 예. 거의 혼자 처음에는, 익히고 예. 네 혼자 익히고 막 그렇게 썼고 뭐 주변에 외국에서 뭐 번역된 그런 뭐 매뉴얼이라던가 그러면 아니면 네. 정식 매뉴얼도 좀 잘 나와 있어서 그거 보고 배웠는데 근데 사실 오키 씨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네. 눈을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네. 밋밋한 스마트폰을 만진다라고 상상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처음에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도 저는 눈이 보였는데도 되게 어리벙벙했거든요. 카카오톡만 겨우 쓸 수 있는 정도였는데 네네네. 그 소리만 듣고 이거 뭐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뭘 눌러야 되는 건지 자판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소리만 듣고 했다는 게 아직도 잘 이렇게 상상도 신기해요. 안 되고 네, 상상도 안 되고.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잘 모르고 그쵸. 뭐 이런 완전 생소한 상황이에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처음에 박의권 씨 이 진짜 밋밋한 터치폰 그거 만지셨을 때 정말 기분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는 좀 화면을 만질 때마다 소리가 난다는 게 좀 신기하고 네.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막상 이제 그 기계를 사와서 이제 실생활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전화도 걸고 뭐 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장 이제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제 아까도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마땅히 교육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화면의 그 알고리즘 같은 거라든지 화면 구조 같은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리만 손가락을 움직여가면서 소리만 듣고 의존하다 보니까 뭐 한 달 정도는 아주 이걸 비싸게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렇죠. 쓰긴 써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 지원금도 없었어요. 맞아요. 단말기 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없었어요. 그 외산 폰이기도 하고 네. 그 당시에 뭐 그렇게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그 지원금이 지금은 뭐 공짜 폰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내가 2년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그 화면의 그 구조도 알게 되고 많은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죠. 그 먼저 사용하시기 시작한 분들한테 네. 도움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피처폰을 사용할 때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쵸. 예 그런 것을 이제 시각장애인 이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좀 또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그 처음에 그 강의도 제작하게 되고 근데 반응이 좋았고. 의외로 일회성으로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봐라 하는 정도로 했는데 너무 예,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 5년 정도 됐죠. 5년 정도 이렇게 그 5년이나. 네, 그렇죠. 이거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실 이제는 복지관에서 뭐 휴대폰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접할 수 있게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도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 많아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인사 많이 받았는데 박의권 씨도 고맙다는 인사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고 네. 네, 그 이제 이 애플 기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네. 이제 되다 보니까 네네. 사용 방법들이 이제 일부 변경이 되거나 뭐 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네.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군요, 강의도. 네. 그럼요. 네.
업데이트.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강의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 동작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온라인, 그러니까 그 이제 넓은 마을의 커뮤니티 특성상 실시간으로 교육하기는 힘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 이제 그 오디오 파일을 제작을 해가지고 네. 올리게 되는데 뭐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동작을 제스처를 취하면 이제 네. 이제 아이폰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이런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영상 자료가 우린 저 비장애인들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으로 들어야 되니까 듣고 또 듣고 뭐 이런 네, 경우가 좀 맞아요. 많고 네네. 그럼으로써 이제 그 강의를 익히면서 이 박유건 선생님이 한 강의 때문에 내가 폰을 쓰게 됐어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도 그럼 강의를 제작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좀 바빠졌어요, 작년부터. 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제 이벤트 형태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만들기는 하지만은 정기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이 현재 텔레 조건하고는 많이 안 맞는 점이 그렇죠. 있어서 네. 예, 애플 동호회를 폐쇄를 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복지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지방에는 이 자료 아니면은 좀 스마트폰을 공부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기존 자료를 보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최근에 만든 강의는 뭐예요?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야구 중계를 보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야구 중계 보는 방법을 하셨는데 네네. 그 야구를 좀 좋아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또 야구에 대한 또 일화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일화 좀 네. 들려주세요. 어떤 일화가 있으신지.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기 시작한 게 이제 1982년부터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맹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맹학교는 이제 요즘은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고 하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좀 외로움을 타고 그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친구 삼아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7월경이었는데 그때 MBC 청룡하고 상대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와서 운동장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야구 중계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뭔가 필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3년 동안 야구 중독에 걸려가지고 때로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까지 시험 공부 포기하고. 포기하고 거의 뭐 야구의 산 증인 역사 이런 정도가 아닌가. 33년 정도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은 어쨌든 되게 좋아하고 예전에 80년대 그런 지금의 야구 문화하고 또 다른 문화를 많이 체험을 했었죠. 네. 지금의 문화와 좀 다른 문화, 어떤 문화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80년대는 이제 아마도 정권이 이제 뭐라 할까 좀 전제적이고 그렇죠. 좀 그런 정권이다 보니까 지역 감정도 심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구가 어떤 스포츠로 인식되기보다는 전쟁? 네, 그렇게 네, 그런 인식됐죠. 걸로 네. 인식되다 보니까 뭐랄까 승패가 마치 전쟁처럼 느껴졌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병도 날아다니고 그렇죠. 때로는 버스도 태우고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처럼 야구장에 가서 즐긴다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어떤 투쟁적인 이미지 강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지금은 낮 경기가 별로 없지만은 80년대에도 낮 경기가 의외로 좀 많았거든요. 네. 이제
좀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기보다는 조금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푸는 술 한 잔 드시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운동장에서 좀 더 욕설이나 좀 음담 패설 맞아요. 그런 게 들리기도 해요. 맞아요. 예. 뭐 그냥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여성 관중이 거의 없었대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제가 얘기가 그 야구인지 씨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성 관중을 한 명 데려오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80년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씨름인데 왜냐면 씨름은 참 여성분들이 재미 없어하는 정보 아닙니까? 이 남자가 우통을 벗고 팬티만 입고 하는데. 네, 그리고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씨름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 평일날 저녁에 맞아요. 9시 뉴스가 방송을 안 하고 씨름 중계를 했었어요. 네, 9시 뉴스를 빼먹고 이만기와 이봉걸의 대결을 중계하는 네. 그 정도로 네. 네, 씨름 지금 일본의 스모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80년대. 근데 네. 이제는 설날과 추석에도 씨름을 잘 볼 수가 없는. 네, KBS. 네. 이 특정방송 얘기해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키 씨가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어요. 주간 스포츠 네네. 영상을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처음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야구를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오키 씨가 혹시 모르는 거 중에 이 시간에 또 질문해서 박일권 씨께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질문 한번 해봐요. 야구에서 뭐가 궁금한지. 네. 저는 이게 꼭 야구 경기랑 관련된 건 아닌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그렇지. 네. 치어리더가 언제부터 생겼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치어리더가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거? 글쎄요. 90년대 초인지 80년대 말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죠. 도입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역시 근데 거의 처음 등장했을 때 거의 획기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당히 남성 팬들이 좋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찬반 양론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어리더 도입이 이대로 좋은가 이런 기사 났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그 야구 지금은 이제 야구장에 여성 팬들도 많고, 그렇죠. 그 리포터 분들도 그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접근을 해가지고 네. 이제 야구가 이제 하는 거는 남자들이 하지만 남녀 공용으로 많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 예전 같은 경우에 여성이 야구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좀 금기시하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는 진짜 경기에 관한 건데, 저희 아버지가 한화 팬이시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경기를 보다가 안방에서 혼자 경기 보시는데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경기를 볼 때마다, 한 경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반응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박이권 씨가 보기에는 이번에 김성근 감독의 한화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예상을 해보시자면? 글쎄요, 지금 현재는 잘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을 경기가 144경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이제 과연 하나 선수들이 조금 연령층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성근 감독님도 그걸 걱정해가지고 훈련을 상당히 좀 강하게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름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름에 그렇죠. 더위에서 이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여름 장마철 이후가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그런 거를 이제 아마도 김성근 감독님의 그 야구가 어떤 메이저리그 시스템보다는 그때 임기응변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선수들이 체력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체력이 유지만 된다면 뭔가 이렇게
뭐 획기적인 그런 성적을 낼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그래도 5위 안에 들기는 조금 힘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6위나 7위 정도까지는. 6위, 7위. 네. 그 정도까지 일단 올라가고. 시즌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박익원 씨 모셔서 자,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나가 요새 하나가 진짜 인기팀이 돼버렸어요. 네. 자, 말이 하나라는. 아, 그런 말이 또 있군요. 네. 또 신조어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죠. 요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아, 진짜. 자, 그래요. 저희가 수다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릴레이 수다방이라는 시스템을 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다방에 나오시면 이 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분 그리고 비장애인 분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문화상품권을 또 이 가벼운 수다를 통해서 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을 한 사람만 집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그분을 연결해서 그분과 함께 그 수다방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저희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따로. 알겠습니다. 저희 작가가 전화를 드리면 따로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제 시간 체크도 해야 되고 생방송으로 네, 그래서 제가 진행되니까 따로 갑자기 펑크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따로 그리고 저희 KTV 포피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방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수다방 참여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신나게 수다도 떨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천상의 소리부터 수다방까지 아주 정신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다음은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정보톡톡 시간에는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목요일 정보톡톡에서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팁과 정보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생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그럼 오늘 정보톡톡 시작해볼까요? 네, 순철 씨는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하죠.
딱 잘라서 안 좋아한다고. 네, 안 왜요?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해요? 잘 못해요. 물 주고 남 챙기고 남 챙기는 것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물 주고 그 말을 못하시는 그런 고귀한 분. 말을 못 하시는. 네. 그런 분들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잘 못합니다. 네. 네, 저도 별다른 관심은 없는데 네. 저희 엄마가 몇 개를 좀 키우고 물 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서 가끔 저희 엄마가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이런 거에 관심도 안 가지고 뭐하니? 이거 다 말라 죽었잖아. 이거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식물 얘기한다고요? 네, 오늘은요, 그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요.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대기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요새. 그렇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죠? 네, 바깥 공기가 나쁠 때는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공기 정화 식물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공기 정화 식물이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이 크게 줄어들고 활력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다고 해요. 식물이 그런 역할을 하다니, 신기합니다. 이게 사실 정말 식물을 하나 둔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분도 좋아지고, 네. 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특히 사무실에서 이렇게 둔다면 일의 능률도 좋아지겠죠. 그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국과 호주의 공동 연구팀이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결과가 이 식물이 실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고 실내 습도도 조절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 식물이 초록 빛깔이잖아요. 네. 이 초록색이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스트레스 지수를 낮아지게 하고 피로감도 적게 느끼게 해준대요. 역시 사람은 좀 자연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지 좀 마음도 편해지고. 왜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수목원에 가면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상쾌한 그러니까 기분이 말이죠. 들고 그런 거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식물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식물 아무거나 키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특히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서 식물을 키운다면 대체로 잎이 두껍거나 많은 늘푸른 관엽식물을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내 면적의 10% 정도의 이런 실내 식물을 두면 공기 정화에 효과적이래요. 실내 면적의 10%. 네, 이거 네. 기억해야 되겠어요. 잎이 큰 식물 그리고 실내 면적의 10% 정도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이게 뭐 식물을 빡빡하게 논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저는 엄마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집에 이런 거 사올 때 왜 잎만 나는 식물만 사와? 이런 거 했는데 저희 엄마가 선견지명이 선견지명 있었네요. 있으셔. 네. 맞네. 그래, 잎 넓은 식물 그리고 그 실내 면적이 10%만 두라. 더 두면 괜히 진딧물 이런 거 생기고 위험할 수 있다. 네, 저희 엄마가 10%만 두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니께서 좀 기본 지식이 좀 많이 좋으신 풍부하신 분 같네요. 그건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냥 때려 맞춘 거. 아이, 설마. 장소별로도 이렇게 식물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나요? 네, 있는데요. 약간 식물 이름들이 생소한데 잘 들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산세베리아라는 게 있어요. 산세베리아 들어봤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냥 들어봤어요. 네. 네, 이 산세베리아는요. 음이온을 30배 이상 발산한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햇빛이 없어도 되게 잘 자라는. 홍옥 씨가 키울 수 있는 식물이군요. 네, 저같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키우기에 딱 좋은 네, 그런 그렇군요. 식물이고요. 네. 그리고 인도의 고무나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우리 집에 카펫이나 벽지 당연히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흡수해 준다고 해요. 이거 좋은 거네. 네, 그러니까 거실에 두면 좋겠죠. 네. 그리고 관음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암모니아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암모니아 하면 딱 떠오르는 장소가 바로 화장실이죠. 네. 이 관음죽은 화장실에 두면 좋다고 이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름이 되게 예쁜 행운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야, 그래요. 행운목 이름 많이 들어봤다. 네, 그죠. 사람 집에 이 꽃 이름 피면 때문에 진짜 행운이 온다. 이런 얘기죠. 꽃 피면은. 네. 그래서 이 행운목을 집에 사람들이 자주 두는데 이 행운목은 유해 물질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네. 또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습기가 많을 때 딱 좋은 식물이죠. 그래서 순철 씨는 뭐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예, 이름이 제일 예쁜 산세베리아. 그리고 특히 귀차니즘 가지신 분들에게 물을 별로 안 줘도 햇빛만 비춰줘도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된다. 그럼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매일 물을 줍니까? 나도 매일매일 물을 먹기 힘든데.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식물 키우는 것도 섬세하신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 참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꽃도 식물인데 그쵸? 꽃을 둬도 식물에 좀 공기 정화에 좀 도움이 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꽃이 피는 식물은요, 꽃가루에 독성이 있어서 아. 집안에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네, 해요. 그렇군요. 예. 꽃이 이런- 번식할 때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점에 진짜 특히 주의하시기 유의해야 바라고요.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식물을 키우면서 공기 정화를 하면 되는데 꽃은 안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키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잎이 넓은 식물, 그리고 실내 면적 10%, 네. 그리고 제대로 둘 곳에 둬야 된다. 네. 그리고 실내에선 꽃은 안 된다. 네. 요런 그리고 것만- 산세베리아. 그렇죠. 홍옥희 씨가 키우기 좋은 식물 산세베리아 기억하시면서 네. 아, 참. 오늘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우와, 일주일 가량 이렇게 내 손을 잡아요 홍옥희 씨 진행해봤는데 DJ 데뷔 일주일 됐습니다. 네, 기분 어떠십니까? 아, 일단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 28km 속도로 가고 있구나 네. 느껴졌고,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방송 많이 했으면 그래 좋겠어요. 점점 또 저희가 좋아지고 있고 호흡도 맞고 있는 거라고 좀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렇게 시간도 착착 잘 맞게 그러니까 잘 말이죠. 해봐요. 네, 산세베리아 같은 여자 홍옥희 씨와 함께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네요. 4월 30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